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올여름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과원 기영입니다. 스트레인지에 이은 또 하나의 기대작 토르4가 개봉되었습니다. 개봉 전부터 다크월드급이라는 괴담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는데요. 새롭게 등장했던 마이티 토르와 함께 우주적인 존재까지 등장한 스케일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토르4에서 어떤 인물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최강자 토르와 제인의 또 다른 취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항상 낚시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후원해주신 피싱 클래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챙긴 뒤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가 모두 마련되어 있으니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보세요. 잠깐! 아마존에 갈 때에는 악어를 조심하세요. 모바일 낚시 게임 중에서는 가장 실감나는 그래픽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간 대회 및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업그레이드된 낚싯대와 미끼를 이용해서 더욱 심도 깊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열심히 탭을 해서 콤보수를 늘려간다면 대어를 낚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역시 이 맛에 낚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낚은 물고기는 잘 보관해 주시고요. 저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게 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신만의 클레를 만들고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누가 더 큰 물고기를 잡은지 경쟁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프트 코드를 입력하시고 피싱 클래시의 특별한 상품도 받아가세요. 별 3개짜리 낚싯대, 신비로운 미끼 1개, 50개의 행운 파워업 및 30개의 무게 강화를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멋진 장비를 갖춰서 낚시를 즐겨보세요. 화면의 QR코드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피싱 클래시를 다운받으시고 멋진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피싱 클래시로 이겨내보세요. 토르4의 최고의 씬 스틸러 투스 그라인더와 투스 나스입니다. 원작에서는 뼈와 가죽만 남아있으면 망치로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 이용되던 동물이었으며 영화에서도 잡아먹겠다는 대사 한마디에 조용해졌었죠. 약한 족들의 선물이었지만 왠지 처치하기 곤란한 것들을 토르에게 버린 느낌이랄까요? 다만 보트를 끌고 옴니포턴스로 데려다 주거나 그림자 괴물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등 의외로 쓸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섀도우 렐름의 정통으로 머리를 받았으나 멀쩡한 것으로 보아 MCU 동물 중에서도 최상급 내구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르의 딸이자 이터니티의 힘으로 부활한 러브입니다. 토르의 부제 러브 앤 썬더에서 러브는 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로 쓰인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마치 이터니티가 환생하는 듯한 연출과 함께 이터니티의 능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엔딩 장면에서 스톤 브레이커를 드는 모습을 통해 영 어벤져스 3류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크리스 햄스워스의 진짜 딸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부추 안 씻는 버릇을 그대로 영화에 담은 건 아닐까요? 토르의 사이드킥이 된 코르그입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었으나 아쉽게 제우스의 번개를 정통으로 맞은 뒤 얼굴만 남은 채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다크월드에서 같은 종족이었던 크로나는 토르의 망치 한 번에 부서지기도 했었죠. 다만 제우스의 호위병이나 컬 업시디언과 싸울 정도로 엄청난 전투력을 지닌 인물이었죠. 특히 성별에 상관없이 손을 잡고 용암에 들어가면 아기가 생기는 종족으로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어느 남자 크로난과 함께 아기를 만드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수장이 된 발키리입니다. 놀이동산 개장 및 여러 광고를 받으며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마을 회장격 인물이었는데요. 제우스의 호위병들을 척살하며 이전과 다름없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으며 제우스의 무기였던 썬더볼트를 이용해 고르와 맞짱을 뜨는 엄청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기습 공격에 중상을 입으며 최종 전투에서는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납치된 상황이니만큼 토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구하러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후 더 마블스의 등장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제우스의 썬더볼트를 다시 한번 사용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토르4의 또 한 명의 주인공 마이티 토르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망치를 들면서 토르로 각성하면서 부서진 망치를 이용해 훨씬 다채로운 전투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째서 제인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항암 치료를 거부하게 된 거죠? 설마 주문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아스가르드를 침공한 그림자 괴물들을 물리치는가 하면 네크로소드를 부러뜨리며 고르를 리타야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토르에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일깨워주면서 토르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했으며 본인 역시 발할라에 입성하면서 아스가르드 전사격 대우를 받으며 서사를 완결시켰습니다. MCU 히로인으로서는 최초의 사망이 아닐까 하는데요.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오랜 임무를 떠나보낸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번개 한 방에 코르그를 리타이어시킨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상당히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었으며 고르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으려 하는 나태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셀레스티얼, 바스테트 등이 모인 자리에서 리더를 맡고 있었으며 썬더볼트를 쥔 발키리가 고르와 맞서 싸운 모습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싸운다면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썬더볼트의 힘을 받은 아이들이 그림자 괴물을 간단히 처치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네크로소드를 파괴했던 망치보다는 자체적인 성능은 살짝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딘과 오랫동안 교류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 신을 표방하고 있는 이터널스 역시 제우스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속편에서 좀 더 자세한 기원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르4의 메인 빌런 고르입니다. 네크로소드와 그림자 괴물의 위력은 마블 최강자인 토르조차 버거운 수준이었으며 섀도우 렐름에서 대폭 능력이 증가된 후에는 마이티 토르와 발키리까지 동시에 제압하는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스톤 브레이커를 든 토르와의 정면 승부에서는 다소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어디까지나 힘의 근원이 네크로소드인 만큼 칼이 부러지자 전투력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네크로소드라는 무기와 베놈의 등장으로 인해 널의 존재까지 조심스레 예측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신 도살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지만 아쉽게 영화에서 신을 죽이는 장면이 거의 생략되면서 빌런의 무서움이 크게 느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임드급 신이었던 셀레스티얼, 도르마무, 와처는 무리겠지만 그 아래급인 이터널스, 콘슈 정도는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인과 슬픈 이별을 나눈 토르입니다. 명실상부 어벤져스 최강자이자 벌크업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스가르드에서 잠시 그림자 괴물에게 밀리긴 했지만 마이티 토르와 함께 순식간에 무쌍나무를 찍었으며 섀도우 렐름에서도 스톤 브레이커를 손에 쥐자마자 고르의 속박을 벗어났습니다. 제우스가 날린 썬더볼트를 낚아채 제우스를 쓰러뜨리면서 북유럽 신의 위상까지 보여주었죠. 비록 고르에게 무기를 빼앗기긴 했지만 마이티 토르와 함께 강력한 번개를 이용해 고르까지 리타이어 시켰는데요. 다만 이터니티를 만난 고르가 어떤 소원을 빌지 모르는 상황에서 빌런을 제압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다소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제인을 떠나보낸 뒤 고르의 딸을 양육하며 라스트 오브 어스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터니티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베일에 쌓인 이터니티와 크리스천 베일이 만난 영화였죠. 지금까지 등장한 MCU 신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피니티 스톤을 만든 창조주이자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스톤을 창조해있던 데스, 그리고 데스의 연인 데드풀의 등장까지 곧 머지않음을 알 수 있겠죠. 그나저나 바이프로스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노스는 왜 힘들게 스톤을 모았을까요? 역시 마블 세계관에서도 초등학생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썬더볼트의 힘을 받자마자 전기를 방출하며 고르가 생성한 괴물들을 상대로 무쌍나무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토르조차 버거워했던 괴물들을 능숙하게 처치하면서 제우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신 도살자의 괴물을 어린아이들이 처치하는 모습에서 영화의 무게감이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르 러브 앤 썬더였습니다. 너무나 밝은 분위기와 잦은 유머로 인해 다소 집중도가 흐려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마이티 토르의 멋진 모습과 데드풀과 신비오트의 등장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토르는 다시 돌아오겠죠. 마지막으로 화면의 QR코드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피싱 클래시를 다운받으시고 멋진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피싱 클래시로 이겨내보세요. 감사합니다.